오케이. 오늘의 주제는 음, 음, 오케이. 오늘은 12분. 오늘의 주제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근데 이 소프트웨어 설계 분야가 제일 지금 발전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발전 속도가 느림. 그래서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이론, 나와 있는 이론이 없어요. 없는데 어, 다행히 2020년도에 쓸만한 이론이 새로 나왔어요. 쓸만한 이론이 새로 나왔는데, 이름이 서비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에요. 이름이 두 개인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컴퓨터빌리티 로직 다이어그램,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이제 이걸 소개를 할 텐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은 소프트웨어 설계가 뭘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존 이론을 설명을 하면은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처음에 이제 요구 분석이 있고, 요구 분석, 그 다음에 뭐예요?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구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설계에서 구현으로 할 때는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C가 있고 자바 있고 뭐 C++ 있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현 언어가 100가지가 넘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은 지금 레드 오션이고 이 요구에서 설계로 가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딱 한 개예요. UML.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새로 나온 게 서비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설계 언어는 지금 두 개가 나와 있고 구현 언어는 지금 사실은 수천 가지가 나와 있죠. 이쪽은 발전 속도가 빠른데 이쪽은 발전이 매우 느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존 이론이 UML인데 UML 이게 약자가 Unified Modeling Language예요.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 공학 자격 시험 같은 거 볼 때 잘 나오니까 대충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설계 언어예요. 설계 언어고 대표적인 게 IBM Relational Laws. IBM Relational Laws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UML 이게 널리 쓰여요. 널리 쓰이는데 이걸 평가를 하자면은 내 생각에 D예요, D. A, B, C가 아니고 D. 성적 D. 성적을 D를 준 이유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반면에 이제 새로운 언어 서비스 서비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거는 성적이 내 생각에 A 플러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우수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대충 설명을 할 건데 예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예제.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니까 내 생각에 허성우 교수님 수업을 많이 들을 텐데 그럼 이제 숙제가 나오잖아요. 숙제. 그럼 숙제에 뭐라 적혀 있어요?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C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fact 200의 값을 출력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잖아요. 풀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 완전히 처음 보는 방식으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걸 짜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 당연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여러분들이 처음 볼 것으로 예상되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이걸 짜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그럼 이제 팩토리얼을 짜는데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허승호 교수님한테 뭘 보여줘야 돼요? 팩토리얼 200의 값을 보여줘야죠, 그죠? 허 교수님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요청한 게 뭐예요? 팩토리얼 200의 값을 달라고 컴퓨터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허 교수님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팩트 200은 그럼 이제 흔히 어떻게 짜요? 흔히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리컬선으로 짠다 이거죠. 그래서 fact 0은 1 그 다음에 뭐 fact x는 x fact x-1 그래서 이렇게 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컴퓨터가 팩토리얼의 규칙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팩토리얼의 구성 규칙을 아니까 이걸 사용해서 이걸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하는 방식이고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죠. 그럼 우리 이걸 컴퓨터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걸 사람이라고 칩시다.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김 씨예요, 김 씨. 어? 그래서 김한테 팩토리얼 200의 값이 얼마냐? 그럼 김은 지금 뭐예요? 팩토리얼의 정의를 아니까 우리가 이 정의를 사용해서 이 값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게 만약에 김이 이걸 몰라요. 응? 팩토리얼이 뭔지 몰라. 그러면 지금 선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물어본 사람한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이 다른 선택이 또 있거든요. 응? 그 지금 팩토리얼 200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데 둘이 친한 사이예요. 응? 그럼, 그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맞겠죠, 그죠? 어?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무- 모른다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이 답을 찾아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 그래서 이걸 적으면은 퀘스천 응? 김이 팩 팩트를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모른다고 대답한다. 이 시나리오가 있고 이게 전부야 아니면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2
그래서 이게 오늘의 퀴즈예요. 어떤 사람이 김한테 팩토리얼 200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김이 지금 팩토리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럼 뭐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가장 간단한 시나리오는 뭐예요?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고 그게 그게 전부 다예요? 아니면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라 이거죠. 그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줄 테니까 시나리오 1 말고 다른 시나리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10분 있다가 얘기해 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별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지금 김이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이 이건 아는데 이건 모른다고 칩시다. 그 팩토리얼 이 규칙은 아는데 초기 값이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친구한테 또 물어봐야죠, 이렇게. 여기 이제 박이 있다고 칩시다, 박. 그럼 박한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죠? F0은 얼마냐? 그럼 박은 이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F0은 1.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김한테 F200의 값을 물었는데 김이 이 규칙은 아는데 초기 값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박이 그걸 알 것 같아. 그럼 박한테 박 F 팩토리얼 0의 초기 값이 얼마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받아 와서 두 개를 사용해서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경우를 봅시다. 음. 여러분들이 김한테 아까처럼 이제 팩토리얼 200을 물어요. 김은 팩토리얼을 처음 들어봐요, 완전히. 근데 박은 알 것 같아. 박이 친구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또 물어봐야겠죠, 그죠? 그럼 또 박은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또 물어봐가지고 이거를 풀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른 경우는 이제 이번엔 박도 지금 초기 값을 몰라요. 약간 다른 경우로 지금 박이 지금 이걸 몰라요. 초기 값이 0인지 1인지. 박 친구 중에 또 2가 있다고 칩시다. 2. 그럼 지금 뭐예요?
이한테 묻기를 팩토리알의 초기값이 얼마일 때 1이지? 이걸 지금 묻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실제 서로 도움을 요청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모델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서비스 플로우 다이아그램이 뭐냐?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람끼리 이렇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준 거죠. 이게 바로 서비스 플로우 다이아그램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내용이 좀 새로울 테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이게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지금 뭐예요? 서비스가 여기서 일로 이렇게 제공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P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아가지고 K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흘러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게 기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서, 그러니까 서비스 플로우 다이아그램을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가 서비스 플로우 다이아그램을 그러니까 사람용 서비스 플로우 다이아그램 사람용 그럼 여기 사람들이 있고 사람끼리 서비스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뭐예요? 이런 게 아니고 실제 한국말을 쓰겠죠, 그죠? F200의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언어 그럼 우리가 사람끼리 할 때 사람끼리 서비스를 요청할 때 뭘 써요?
당연히 한국말 쓰죠, 그죠? 한국말. 딴 게 아니고 사람끼리 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팩토리얼 200의 값이 얼마입니까? 팩토리얼 팩 200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러면 우리가 다 서로 뭘 원하는지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팩토리얼을 다 안다고 치면은. 근데 이제 사람 사이가 아니고 컴퓨터끼리 서비스를 요청할 때 컴퓨터가 이건 사람 간이고 컴퓨터들 간에 서비스를 요청할 때 사람처럼 한국말 쓰는 게 옳아요? 응? 사람들은 한국말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컴퓨터라고 한국말을 못 쓸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내 질문이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 간 서비스 언어를 쓸 때 한국말이 좋은지 C가 좋은지 자바가 좋은지 파이썬이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게 필요한지 이 다섯 개 중에 한국말, C, 자바, 파이썬, 새로운 언어 다섯 개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말 쓰면 좋죠.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우리가 컴퓨터에 한글 처리하는 걸 넣어줘야죠, 그죠? 근데 한국말 처리하는 게 간단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한국말 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고 C 언어 어때요? C 그럼 C 언어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C 언어가 서비스 언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C는 서비스 언어가 아니고 C는 무슨 언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아니고 자바도 서비스 언어는 아니고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바 서비스
그러니까 풀 서비스 언어는 아니고 부분적 서비스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전부 표현하는 건 안 되고 가끔씩 이제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파이썬도 그렇고. 결론은 새로운 언어가 필요해요. 필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고 이쪽은 거의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컴퓨터빌리티. 빌리티 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구글 검색해가지고 찾아보기를 바래요. 대충 자세한 내용은 알 거 없고 대충 이렇다. 현재 소프트웨어 실상이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만납시다.